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미리 공지를 한 대로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해서 설명회를 잠깐 하고요. 그 설명회를 하려는 이유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댓글이라든지 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서도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그 말씀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공인회계사 시험, 이게 그 자료를요, 제가 어디서 받아왔냐면은, 이게 저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자격증을 재경부인가? 거기서 주는데, 어쨌든 시험 자체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 자료실에 통계자료 밑에 기타 서식 자료,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모르시는데, 여기 공인회계사 길라잡이 책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금감원에서 작성을 해주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상당히 페이지가 많아서 보실 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한 8할 이상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그 자료에서, 책자에서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그냥 보고 나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저희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랑 2차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차는 객관식이고요. 1차를 합격해야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주관식이고, 보통 이제 1차는 2월에 보는데 과목이 이렇게 총 5개예요.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자, 경영학, 그쵸, 5개니까 적어 보이죠.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인데, 이 경제원론 안에 재무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 안에 원가가 있고, 아시겠죠? 그 1차에서는 사실 재무관리랑 원가에게는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1차를 통과를 하시면은 그해 이제 6월 정도에 2차를 보게 됩니다. 2차 과목 다 아시죠?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첫날 보고요. 다음날 이제 원가랑 재무회계 보는데, 회계 감사는 이제 2차에만 있는 과목이고, 과목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보통 2월에 시험을 보고요. 2차는 6월에 봐요. 이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는 장소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라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서 보면 되는데, 이게 저희 때는 아마 서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2차는 서울에서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올라와야겠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공지를 언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가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응시 자격이거든요. 1차 응시 자격 어떻게 되냐? 일단은 회계학이랑 세무 관련해서 12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고,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이렇게 취득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학점을 이수를 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영어 시험을,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영어 시험을 미리 이렇게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거 여쭤보실 때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냐? 대학을 진학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학점은 이수를 해야 되는데 대학은 진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의 69페이지를 보시면은 학점 이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평가 인정 학습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할 수도 있고, 학위 취득 시험 봐서 할 수도 있고, 시간제 등록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학교를 나와야 학점 이수하는 방법은 이 나머지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나와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요, 내가 학점 받은 거를 이수한 거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응시하려면 여기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미리.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학점 인정 과목을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들은 과목이 없다 하면은 과목을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 인정 신청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학점 인정 과목을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는데, 현재 12,000개가 등록이 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건요, 검색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와요. 거의 100% 나와요. 근데 안 나온 게 있으면은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따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자료가 쭉 있으니까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이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다니시면 거기서 학점 이수 이런 거 관련된 증빙 자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증빙 자료 받아서
넣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회계학 원론을 듣고 회계 원리를 들었어요. 회계학 원론이랑 회계 원리는 거의 같잖아요. 그런 애들은 중복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목이 유사하면은 중복 처리되는 경우가 좀 흔히 있는데 제목이 거의 비슷하더라도 내용이 다르면은 두 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각 3학점씩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91페이지에 보시면 FA가 있거든요. 보시면 대부분 그 학점 이수에 관한 내용이 이 FA 대부분이에요. 뭐 중복 과목 여부, 뭐 동일한 기간, 뭐 다른 기간 이런 게 여기 있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이거 읽어보셔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시험을 주최하는 금감원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영어인데요. 예전에 저 윗세대들은 시험 볼 때 영어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그 시험장에서. 근데 그게 약간 불만이 좀 다들 있어가지고 공인 영어 시험 그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꽤 오래전에. 몇 가지가 뭐 이렇게 쭉쭉쭉 뭐 이렇게 토플도 있고 토익도 있고 탭스도 있고 다 있는데 보통은 토익으로 합니다. 이게 제일 만만하니까. 토익 700점 이상이면 되는데 유의하실 상황이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시험일 전전년도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전전년도. 만약에 내가 20년 2월에 시험을 본다. 영어 성적은 고득점에 유리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700점 넘기기만 하면 돼요. 전전년도니까 2019년, 2018년 1월 1일. 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본 것만 인정해준다 그러는데 원래 그 토익 2년 지나면 증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유의하실 건 없는데 어쨌든 예전에 본 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로 봐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시험 제대로 준비하시기 전에 이걸 따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뭐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거 좀 보러 가셔야 돼요. 되게 바보 같은 일인데 영어 성적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시험을 못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시험을 가급적이면 미리 토익을 따고 들어오시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증발이 돼서 따야 된다 하면은 반드시 여름 전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객관식반 보통 시작하는 가을이나 겨울 가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엄청 초조해지고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가서 토익 보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따시고 내가 만약에 말소가 됐다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쯤이죠. 지금쯤에는 따셔야 돼요. 이거를 미루다가 나중에 시험을 못 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세요. 아시겠죠? 또 이것도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들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이걸로 시험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 그 동창생 아버님이 공무원 하시다가 시험 봐가지고 1차는 면제받고 2차를 이제 통과하셔서 지금 잘 이렇게 개인 사무실 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대부분 학생들이 합니다. 시험은. 이거는 이제 근무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력자들은 뭐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1차는 면제해 주더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경제학이나 상법 같은 건 처음부터 안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합격자는요 1차는 4할 이상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꽈락이라고 아예 탈락이고요. 이거를 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화를 또 넘겨야 돼요. 6화를 넘기면은 이제 그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2배수를 뽑아요. 예를 들어 올해 뭐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꽈락이 없고 6화를 넘긴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2배수니까 1000명이니까 2000명이죠. 상위 2000명이 1차를 통과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합격자 수는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조금 늘어가지고 말이 좀 있었죠. 근데 뭐 동점자가 생기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게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그렇게 해서 2차를 넘으면은 이제 2차는 주관식으로 6화를 넘기기만 하면 돼요. 절대평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60점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은 적어도 40점 넘긴 사람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59점대 포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60점을 못 넘었어도. 아시겠죠? 2차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합격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은 내가 한번 1차를 보면은 2차를 2번 볼 수 있어요. 같은 해랑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2번에서 떨어진다 그럼 다시 1차를 봐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차를 통과를 하면은 2차를 2번 볼 기회가 있고, 거기서 한 번만 합격을 하면 돼요. 여기 예시에는 세법이랑 재무관리 통과를 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세법이랑 재무관리를 안 봐요. 3개 떨어진 사람은 이걸 뭐 3유다 해가지고 3유니까 3개만 보면 돼요. 다음 연도에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재무회계는 만점이 150점이라서 다른 시험들은 배점이 100점이고 재무회계만 150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60점이 아니라 6할이라는 거, 6할. 6할을 넘어야 합격이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냥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차분하게 얘기를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저 아까 배점 관련해서 한 가지 도움 말씀드릴 게, 보통 뭐 1차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배점 기준으로 공부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가나 재무관리는 1차에서는 배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시험 공부할 때 재무관리랑 뭐 원가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원가나 재무관리 이런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행학습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회계랑 세법을 권합니다. 왜냐면은 세법은 1차에서도 100점이 다 풀로 들어가고요. 2차도 100점이 다 풀로 들어가요. 그렇죠? 회계도 1차에서 원가랑 같이 좀 말려있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회계학 자체가 배점이 높잖아요. 150점. 2차에서도 150점. 그러니까 중급 회계는 배점이 제일 세요. 물론 이 회계에서는 여기 뭐 정부 회계도 있고 원가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배점이 높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실 때 회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세법도 풀로 들어가요. 1차랑 2차에 풀로 들어갑니다.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는 1차에는 풀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선행학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회계랑 세법을 가장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거 하고 시간 남았을 때 원가랑 재무관리 뭐 이런 거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자꾸 그 질문이 반복이 돼가지고, 회계감사 2차에서만 존재하는 시험인데 보통 이걸 그래서 1차 때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겠죠? 1차를 넘어야 2차를 보는 건데, 근데 제가 합격수기 영상에서 1차를 공부할 때 지금쯤에 저걸 했다고 했어요. 예. 저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도움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강조한 것처럼 1차 공부를 할 때 회계감사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거를 막 잘못 오해하시고 제 영상을 막 퍼가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결코 제 방법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게 도움이 됐었다. 만약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1차를 떨어지면요, 완전 그 시간 낭비한 셈이에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방법이니까 나는 반드시 무조건 동차를 하리라, 이런 절벽 끝에 뭐 배수진을 치신 저 같은, 저는 무조건 동차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안 되면 말고, 근데 무조건 하리라 해가지고 그때 회계감사를 들었던 것이고, 전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일단 1차를 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차라리 보지 마시라 권해드리고요. 되게 위험한 방법이니까. 다만 회계감사를 가볍게 들었던 게 제가 동차 공부를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거든. 미리 들어놨던 게 상당히 충격도 덜하고, 아무튼 개인의 선택이고 제가 그 방법이 옳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만 좋았다, 나한테 효과적이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다 아는 지루한 얘기는 끝내고요.